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나누면 보기와의 시간. 예.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이 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그곳의 회원이신 오늘 첫 손님 광주대학교 건축학부의 송창룡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교수님은 예.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신데, 예, 저희가 오늘 첫 손님으로 저희가 모시면서 예.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재난이 있을 때만 교수님께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고, 네. 예, 약간 좀 안 좋은 일에 이렇게 예. 있을 때 전문가로 모셨는데 오늘은 나눔과 기부의 아이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글쎄 이제 저를 자꾸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이 네. 그 재난한 사람이 또 무슨 기부 이런 걸 하냐 좀 안 어울린다라고 하는데 네.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또 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동안 허구한 날 조금 아침부터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람 죽는 것만 이제 보고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뭐 이렇게 그런 가치관을 얘기를 할 때 제 좌우명이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생각에 하다 보니까 뭐 돈이 뭐 넘쳐나서 이렇게 기부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전에 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하기 전에는 그 장기 기증을 먼저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뇌사 상태가 되면 저 안구까지 모든 걸 기부를 다 해져 있는 보건복지부 그 장기 기증센터에다가 네. 해서 그런 것들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도 한 거죠. 아, 재난 현장에서 인명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가 네. 또 이거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지금 뭐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제가 뭐 방송에서 이렇게 다 하면 정말 그냥 학동 규모 장례식장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슬프고 그냥 네. 가슴 아픈 일들이 그냥 하루 일과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네. 그 사연 하나 하나가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성수대교 붕괴됐었을 때 그 먼저 간 무학여고 그 학생의 엄마가 저하고 인터뷰했었을 때 저한테 엄청 충격 먹었던 게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났었을 때 그 192명이 사망하는 그 시점에 객차에 불이 붙었을 때 이제 팔다리가 타고 그 고통스러울 때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 보낸 휴대폰 문자를 제가 그 봤는데 미쳐버립니다. 그냥 그 돈가스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못 해주겠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전 미친 약간 트라우마랄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눔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 기부에 대한 생각이 좀 드셨을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예들은 시간이 조금 흐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또 현장에 가셨던 것은 어떤 때였나요?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를 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특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국정조사하는 뒤쪽에서 계속 이제 백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그 피해자 가족들이 그 몇 시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뒤에서 배석에서 앉아 있는데 너무 그 힘들어하셔서 제 자리를 양보했더니 우리 자식은 죽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걸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죠. 사실은 저는 세월호 참사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백주의 이 뭡니까 도시 한복판에서 길에서 걸어가다가 이거는 정말 저는 이번에 방송국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그 출연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저가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출연 안 하다가 YTN에서
담당 국장님이 하도 서울로 출연해달라고 해서 서울로 한번 가가지고 대신 조건이 한 30분 좀 길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다. 그 조건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어디 유튜브 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좀 서운한 얘기들 많이 했죠. 네. 그 자리에서. 네. 네. 이것도 좀 유튜브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본인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네. 보고 견뎌야 되고 또 네. 12구 이태원 참사 때 그 유가족들의 그 오열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딴소리 하고 있을 때 네. 정말 제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저도 가서 막 뭘 던져버리고 싶은 뭐 충동이 뭐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으켜질 정도로 근데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래 태생적으로 DNA 자체는 명랑 쾌활 스타일이 외모를 보면은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직업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재난안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폐쇄 공포증도 좀 있고요. 공황 장애도 조금 있고 이제 약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일부러 조금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노력을 하고. 근데 집에 가면 화장실이고 모든 게 다 지금 열려 있어요. 저희 집은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직업병을 네, 얻으신 직업병. 거네요. 네. 네, 직업병을. 그러면서 이제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너 소사이어티도 들어가게 되셨는데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인식 자체가 지금 돈이 좀 있나 봐. 뭐 1억 원 이상 아니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또 그런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저희 애들 삼겹살이라도 애들이 셋인데 네. 애들 데리고 우리 아내와 함께 삼겹살이라도 주말에 가서 묵은 김치에다가 이렇게 애들 먹일 때 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순간 저거 1억 아껴가지고 애들 삼겹살 먹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순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억이면 평생 먹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평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내나 네. 사실은 저보다도 우리 아내나 우리 1호 큰딸 보민이 2호 태호 네. 막내 우리 지호가 참 고맙게 고맙다고 이 방송을 좀 빌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그런 아빠의 뜻을 기꺼이 응원해주고 따라준 것이 사실은 더 고마운 거죠. 평생 삼겹살 먹을 수 있었는데 1억이 넘는 돈은 기부하기 쉬운 돈은 아닙니다. 예, 선뜻 결정하기 쉬운 돈은 아닌데 그게 자신이 결정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같이 이제 경제 공동체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빚이 좀 많이 있고 뭐 돈이 남아서 남는 돈 지금 뭐 기부한 게 아니고 저는 저 나름대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나이가 이제 50이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고요. 저는 이것이 좀 개인적으로 시작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빚을 갚는 데보다는 이렇게 기부하는데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약간 중독성이 있네요. 이게 공통점이더라고요. 하신 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맞아요. 본인이 한 다음에 뭐 아내를 소개한다거나 아이를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가장 이제 충격적인 얘기 네. 제가 아는 그 화가님이 네. 화가께서 자기의 그 애완견 이름을 하겠다. 우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짜 유럽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우와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가 네. 이 기부 문화, 도네이션 문화가 조금 좀 인색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멋진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살아생전에 즐겨 쓰셨던 사자성어가 송무백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나무 송자에 무성할 무자에 잣나무 백자에 기쁠열이라고 하는데 소나무가 무성해질 때 비슷하게 생긴 잣나무가 옆에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준다는 뜻인데 우리 사이가 누가 잘 되면 내 일처럼 기뻐해 주고 누가 잘못되면
내가 그 아픔을 당한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 이렇게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소나무가 무성해지니까 잣나무가 시기 질투해버리면 그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서로 친하게 우리 김기현 아나운서하고 저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친하게 지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나 이런 따뜻한 얘기나 이런 좋은 선한 영향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첫 출연자시면서 바로 한 번에 지금 내비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프로그램 제가 오늘 처음인가요? 1호입니다. 1호. 그래요? 영광입니다. 이럽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이러고 네. 저희가 또 이걸 유튜브 비디오 클립으로 남겨가지고 네. 또 여기저기 또 네. 보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나소사이어티로 보니까 141호 회원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고마운 게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의용하듯이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141번. 그렇네. 앞으로 해도 141 뒤로 해도. 아니 그래서 저는 좀 놀랬던 게 물론 이 숫자가 전국적으로 보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과 이제 뭐 비교를 해보나 많은 숫자일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140여 명 정도가 교수님 앞에 있었다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 처음에 제가 이 기부를 할 때 더 멋있게 무명으로 이렇게 그게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이름 없는 기부천사. 이름 없는 기부천사. 사실은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홍보하고 이렇게 알려야 다른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부천사보다도 보이지 않는 기부천사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도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이거 섭외할 때 좀 힘든 게 극구 맞아요. 나는 괜찮다. 네. 나는 괜찮으니까 뭐 다른 분 하시던가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 코너의 기획 의도는 그겁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부하는 거를 떳떳하게.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교수님도 빚이 너무 많아. 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 돈 쌓아놓는 거라든가 아니면 빚이라든가 경제적인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조금 나누면 좀 괜찮아지더라 세상이. 그리고 듣고 계신 여러분들,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동참해 주시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해 주시네. 제가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제가 다 얘기를.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리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들 마음은 먹고 있지만 선뜻 하기가 힘든 게 기부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꾸 인생 별거 없단 말을 아침부터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죄송스러운데 제가 우리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1시간 이후 2시간 이후에 내 삶을 내가 꼭 계속 산다라는 보장이 있느냐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순간 하나를 뭔가 보람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최근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요. 학동 철거시에 붕괴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이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는 이 그 학동 철거 붕괴와 화정동 신축 건물의 39층에서 16개층이 붕괴되고 해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이 사고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황금 만능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돈 조금 벌려고 그러니까 학동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 학동 그 철거시 붕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FM대로 기준대로 동바리를 설치하고 조금씩 장비를 이용해서 조금씩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철거를 해오면 철거를 하는 FM대로 했으면은 공사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500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1,500만 원 아끼려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빨리
이게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피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황금 만능주의에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부 쪽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안전 전문가인 우리 송창현 교수님을 통해서 또 어떻게 또 기부를 하시고 나눔을 하고 계시는지를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 돈 엄청 많지는 않다라는 저는 아까 교수가 저는 아까 걱정되는 게 빚은 다음에는 그럼 누가 청산해 주는 거지? 내가 셋이 애들한테 빚을 넘겨주고 애들이 힘들어하겠는데 1호, 2호, 3호 힘드시겠어요. 어떻게든 유쾌하게 저희가 지금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전 전문가인 송창인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또 나눔의 또 어떤 의미를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그 안전 시스템 그 얘기도 오늘 좀 나눠보고 있는데 기부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아마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인생이. 그 말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안전을 하려면은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의 원동력은 그 한마디로 해서 절구통 시스템이 물이라면 꿀물이라면 그 꿀물을 담는 절구통이 어떤 거냐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나 문화나 이런 그 어떤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지금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원래 안전하려면은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저도 오늘 좀 한 30분 전에 왔거든요. 들어오다가 우리 김낙권 사장님도 같이 뵙고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좀 여유 있게 출발을 하면 운전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운전이 됩니다. 그렇죠. 급하지 않게 되죠. 그럼 먼저 좀 바쁘신 분 좀 먼저 가시려고 하면 양보도 하게 되고 먼저 가세요. 신호도 더 지켜지게 되고 그냥 노란불이어도 더 먼저 멈춰지게 되고 하는데 시간에 맞춰서 오다 보면 아무래도 조폭운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런 의식이나 인식이 조금씩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 우리 조급증에서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개인이 조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회가 막 밀어붙이니까 일로 막 밀어붙이고 노동을 뭐 열심히 하라고 하고 막 밤새서 하라고 하는데 정부가 끝으로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사실은 더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광주 전남에 저 깜짝 놀라서 제가 여기 광주 지금 완전히 내려온 게 지금 3년 지금 4년째 돼가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계속 살다가 광주대학교로 내려오면서 이제 완전히 내려온 건데 와서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뭐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그 사회 공동 모금이라고 한가요? 여기 그 사회 공동 모금이라든가 아너 소사이어티라든가 이런데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뭐 한상원 회장님이니까 이름 건명해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 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이 지역에서 큰 어른 역할도 하고 막 하신 분들 많습니다. 기부를 어떻게 된 게 기부를 우리 애들 삼겹살 사주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시니까 술을 많이 하시는 거 보고 많이 반성하죠. 저희도 이제 이게 좀 릴레이로 가서 또 다른 또 기부의 문화 또 다른 어떤 뭐 이름 없는 천사도 좋으니까요. 자기의 뭐 재능 기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